네, 안녕하세요. 길키윤입니다. 디포메이션 툴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메인 버튼에 있는 Flow Along Surface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 Along Surface는 이렇게 보시면 면이 있으면 면 위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판넬링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곡선의 사선의 면에다가 올려주기도 하고요. 망고 같은 느낌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거 하나 금방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각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죠? 네, 간단하게 사각형 위에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 그냥 망고 하는 것보단요 뾰족이 망고. 그래서 피라미드로 넘버 사이드는 4로 해주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찡이라고 하나요? 찡 이렇게 박혀져 있는 CCC 리니어 어레이. 그래서 뭐 5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CCC 이렇게 5개. 그래서 네, 그 샘플 면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플로우 얼링 서피스, 그래서 오브젝트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베이스 서피스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면을 리빌드를 통해서 뭐 한 몇으로 할까요? 6633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자 F10을 통해서 이 면을 약간을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쪽은 올라가고, 자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생긴 면. 아니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자, 이쪽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쪽은 내려가고. 네, 이렇게 생긴 면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뾰족이가 이쪽으로 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타겟 서피스, 베이스 서피스죠. 베이스 커브, 타겟 커브처럼요. 자, 그러면 선택 후에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rigid no, auto adjust yes, preserve structure, copy yes, constraint normal, 네, 등등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igid no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 서피스 선택하고, 자 타겟 서피스 선택하고 이쪽에다가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춤형으로 클릭을 해보면요. 오, 네, 밑으로 이상하게 가긴 했지만 괜찮게 이렇게 변형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컨트롤, 네, 아이소 커브가 엄청나게 많죠. 지저분한 모델링이 되긴 합니다만, 네,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를 엔터하고 이쪽 끝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타겟 서피스 이쪽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도 반대로 되네요. 플립을 하면 어떨까요? FLIP, 플립을 통해서 이 면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렉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선이 이쪽으로 됐고, 자, 두 개의 면을 선택해서 디렉션, 방향을 보시면 여기는 위로, 얘는 아래로 한번 바꿔 보인 상태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됐네요. 근데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리지드가 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사선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특이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클릭을 하시고 엔터하고 리지드를 yes로 해주면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쪽을 바꿔주면 이렇게, 네, 거꾸로 되긴 했는데 이렇게, 네, 쿠파의 등껍질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긴 합니다. 예, 뒤집어 줄게요. 그냥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리지드와 리지드 예스와 리지드 노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뭐 재미있는 그런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래서 이런 스터디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건축 판넬링 시스템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겠는데 저는 판넬링보다 좀 더 관심 있는 게 이제 파사드. 아까 트위스트를 했었죠? 트위스트 되어 있는 타워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육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정 네, 정사각형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 포인트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해서 여기에서 포인트도 같이 이렇게 올려줄게요. 선이 필요하겠죠? 네, 중심, 코어, 스파인이 필요하니까 요 두 가지 디포메이션 툴에서 트위스트와 그리고 플로우 얼롱 서피스 두 가지를 사용할 거고요. DS 툽 서피스로 익스트랙트 서피스로 면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빼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해서 컨트롤이랑 시프트 같이 해서 복사하셔도 되겠죠. 카피. 자, 트위스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WIST 보시면 여기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나, 둘, 셋, 네, 90도. 딱 90도만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방향으로 혹은 TWIST. 자, 건물의 형태를 이제 트위스팅된 타워를 조금 더 네, 기하학적으로 재밌는 뭐 판넬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있는 면이 이제 그 전 단계를 보시면은 이제 그 메로나였죠. 근데 이제 스크루바가 됐어요. 이 형태가 이제 이 면을 토대로 이 면이 뒤틀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을 기준으로 저희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블렌드 서피스라는 블렌드 커브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BC인데요. 자, 이게 뭘 해주냐? 선이 있으면 다른 선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블렌드 커브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선에 커비처 그러니까 기울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럴 경우 어떤 재밌는 작업을 해주냐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BC 해주면 요 끝선과 요 끝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게 블렌드, 어저스트 커브 블렌드라는 명령어고요. 블렌드 커브라는 명령입니다. 블렌드 커브 BC인데요. 여기에서 수직선을 그어주고 여기도 수직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L 보시면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S자 자연스러운 커브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좌우 대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선이 있고 하나 자, 요거는 하이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다. 하이드는 하지 않고 자, 고스트 모드로 이대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미러를 통해서 그려준 선을 이렇게 그러면 좌우 대칭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요 선을 move M으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스러운 블렌드 커브라는 명령을 통해서 BC 요 하나 그리고 요 두 번째 점 끝점을 선택을 해서 네, 요 이렇게 옆으로 해줄게요. 블렌드 커브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트윈 커브라는 명령어 아시나요? 트윈 커브 몇 번 했었죠? 요걸 통해서 선과 선을 이렇게 단계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자, 리빌드를 두 개 다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8, 3 그러면 트윈 커브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과 선이 그 지금 15개로 했는데요. 15단계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통해서 01, 01, 01처럼 두 개마다 하나씩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스파이키한 면이 생길 수 있겠죠. 로프트를 하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끝선도 다 열려 있죠. 일부러 그래서 띄워준 거고요. 로프트를 해주면요. 이렇게 면이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자, 얘는 커브는 필요 없도록 커브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SC 딜리트. 자, 이렇게 됐죠. 자, 옆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면이 있죠. 이 면 약간 스커트 같은 면인데 이거를 미러로 MI 그래서 mid포인트로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생긴 걸 해도 되겠고 아니면 옵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로 네, extract surface라는 명령어죠. 네, 여기에서 커브를 하나를 커피를 빼주고 이렇게 하나를 그냥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 하나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지웠는데 여기 다시 한번 놓고요. 자, 그러면 커브가 지금 불필요한 것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디포메이션 툴에서 flow along surface라고 해서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 그리고 베이스 서피스가 여기겠죠. 우측 상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서피스 우측 상단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방향이 이상하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리지드 yes를 no로 바꿔주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면요. 잘 되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그룹을 시켜주고 자, 로테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로테이트로 카피 하나, 둘, 셋, 쉬프트 누른 채로 넷 이렇게 해주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의 타워 파사드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옵션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음, 이렇게 그냥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네,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도 사실 뭐 이게 타공 패널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고, 뭐 아니면은 뭐 브레이싱처럼 어떤 구조적인 디자인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해줄게요. 그럼 조인 되죠? 네, 하나의 오픈 폴리 서피스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튀어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W로 이렇게 조금 더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자, 그러면 자, 플로우 롱 서피스 요거 폴리 서피스 선택해주고 그죠? 엔터 베이스 서피스 이번에는 좌측 상단을 한번 선택해 보고요. 여기 있는 타겟 서피스 좌측 상단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선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효과는 요 선이랑 요 선이 딱 이렇게 직선으로 닿은 거니까 자, 한 번만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우 얼렁 서피스 하고 우측 상단 클릭 그리고 우측 상단 클릭 다시 한번 하고 엔터 하고 우측 상단 클릭 그리고 우측 상단 클릭 네, 그러면 요 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한 두 개의 면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테이트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완성되어 있는 매싱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1, 옵션 2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플로우 얼롱 서피스로
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어, 평면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를 네, 이런 곡면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손쉽게 이런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조인도 되네요. 문제없이 조인도 되니까 캡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커비처 아날리시스를 할 게 아니었는데. 네, 커비처 아날리시스는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없고요. 이따가 다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매싱 스터디가 완료가 됐죠. 실제로 이거는 컨투어로 네, 3m 단위로 끊을 수도 있겠네요. 3m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한 10m로 자, 네, 이렇게 평면을 끊어서 익스트루드 10m 이렇게 해서 모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재밌는 네,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뭔가 엘레간트하고 네, 그쵸. 다이나믹하고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섭네요. 그죠? 네, 아무튼 트위스트랑 여기 플로우 얼롱 서피스라는 명령어가 크게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게 블렌드 커브 그리고 트윈 커브 트윈 커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선을 끊어줬고 그리고 로프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골판지 형태의 면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한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네, 또 효과는 굉장하죠. 네, 아마 이런 모델링을 아마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네,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조금 오류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 면의 방향성, 특히나 다이렉션 같은 게 잘못돼 가지고 다이렉션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di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swap UV도 있습니다. 다이렉션 swap UV를 통해서 면의 방향, 그러니까 U 방향, V 방향을 이렇게 좀 뒤집어 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플라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류를 좀 경험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또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감각을 익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디포메이션 툴에서 플로우 얼롱 커브와 플로우 얼롱 서피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